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도우미 천만전자입니다. 여러분의 멘탈을 확실하게 제가 희망 고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티타늄 같이 만들어 놓겠습니다. 강철 합금 뭐 그런 거 떠나없어요. 티타늄 합금으로 확실히 만들 테니까 아주 강한 멘탈로서 한번 쭉 한번 갑시다. 쭉 한번 직진하는 거예요. 후진하는 거 아닙니다. 괜히 옆으로 뭐 사이드로 빠지고 유턴하고 그러면 안 돼요. 하여튼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고 꾸준하게 모으시는 분도 많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주가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계속 다지고 가는 것 같아요. 계속 바닥권을 다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모습으로 항상 일관되게 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또 휴일이다 보니까 휴장이고 하다 보니까 다들 좀 편하게 쉬면서 재밌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, 현대차 지금 난리입니다. 난리. 지금 완전 피보고 있어요. 상당히 피보고 있다. 뭐 때문에?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완전 지금 뭐 싸대기 맞은 것 같아요. 지금 아주 제대로 맞았지 지금.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수혜주랑 피해주 이렇게 뭔가 분석한 자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한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증권사나 여러 가지 언론 자료 등이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너무 맹신해서는 안 돼. 맹신 안 됩니다. 뭐 이렇게 뭐 수혜주라 해가지고 그 수혜주에 곧바로 달려 들어가면은 또 물릴 수 있어. 맞죠? 항상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저점 있을 때 이제 모아놓은 문제 모아가지고 매수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또 올랐으니까 수혜 본 거지. 이렇게 좀 한참 떠 있는 주가에 달려들면은 또 말 그대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또 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항상 한 발 늦으면 안 돼. 미리미리 그래서 쌀 때 뭐라는 거예요. 쌀 때. 일단은 그 지난 주말이죠. 주말 사이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등 우리 증시 대표주에 대한 우려감이 크고 있다. 걱정이 커, 걱정, 지금. 걱정, 근심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.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 양상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잖아, 지금. 현재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면서도, 끝날 것 같고. 하여튼 애매모호해, 지금 상황이요. 아직까지는. 뭐, 미국과 유럽이 또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있어요. 그 스위프트. 이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또 결정하다 보니까 반도체랑 뭐 자동차 등 그 주요 그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돈을 못 받잖아. 결제 대금을 또. 그러니 뭐 참 죽을 맛이죠. 기업들 진짜 어렵습니다. 어려워 지금. 그래서 28일 날 우리가 현대차, 뭐 기아, 현대모비스, 이 현대차 그룹 빅3인데 그 장중에 각각 많이 떨어졌어요. 뭐 3.5%, 3%, 2.7% 이렇게 가량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. 응? 요즘 이 차 섹터가 박살나니까 완전 좀 죽을 맛이야 또. 현재 현대차는 그 이후에 그 낙폭을 막 회복을 하면서 0.57% 올라서 17만 5천 원에 장을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2만 원, 23만 원일 때 빨리 팔으세요 했던 분들은 잘 팔았네 보니까. 잘 팔았네. 빨리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안 팔고 이제 머무작머무작 해서 분들은 이제 결국 지금 상당히 지금 거품 물고 있더라고요. 기아는 뭐 보합이고 현대모비스는 한 0.44%, 0.44% 정도 내린 채 거래를 이제 마쳤다고 하네요. 삼성도 마찬가지예요.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한 0.28% 올라서 72,100원에 마감을 했죠. 72,100원. 딱 떨어지길래 이상하다 싶었어. 이게 역시나 좀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구나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종가 요정이 나왔죠. 하여튼 장중에 1.3% 정도 내렸는데 장 막판에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의 그 러시아 판매 비중이 작지 않은 데다가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환손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동차주 주가가 부진했다는 게 금투업계 분석이다. 진짜 지금 루브라가 장난이 아닙니다.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? 러시아 화폐 루브라가 가치가 없어. 가치가 뭐 한 30%씩 빠져 막 가치가 돈의 가치가.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러시아 금리가 지금 뭐 한 20% 급등을 해버려요. 이제 20%. 이게 나중에 이게 루브라가 결국은 저기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? 거의 뭐 쓸모없는 그런
돈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이거 개판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종이조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응? 내가 볼 때는 불안하죠. 자꾸 지금 뭐 서방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막 연합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뭐 규제를 해버리면은 누가 러시아 돈 갖고 싶겠어요. 그냥 종이조각이 되는 거지. 지금 난리는 난리.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지금 현금 이출기 가가지고 지금 달러 뺀다고 난리잖아요. 달러 지금 인출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?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가 봐요. 내부에서도. 그래서 지금 지난해 기준에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의 그 전 세계 판매량 중에 볼 때 러시아 비중이 한 8% 정도 되고 5% 정도 되는가 봐요. 근데 현대차가 많이 팔아. 또 기아도 한 5% 정도 되니까. 하여튼 그 스위프트 배제에 따라서 스위프트가 이제 결국 그걸 사용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결국은 이제 단기 실적도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거다.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현대차 그룹 상당히 힘들 것 같네요. 또 보니까 앞으로 하여튼 지난해 그 무역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니까 우리나라 그 대러시아 수출액이 한 99억 8천만 달러, 한 1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전체 교역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대. 12위.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 그 수출액이 한 6,444억 달러 되는가 봐요. 이거에서 한 1.5% 되는가 봐요. 러시아가 1.5% 정도 되고.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제외돼 버리면은 자동차, 뭐 자동차 부품, 화장품, 합성 수지 등 이런 주요 품목의 그 수출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.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? 이쪽 산업은. 그리고 이제 금투업계에서도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반도체, 자동차를 비롯해서 상당수 업종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조선이나 해운, 뭐 정유, 화학, 건설 등 일부 업종은 수혜가 예상된다고 또 보네요. 특히 천연가스, 그 원유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제재 강도가 세지면서 국내 업체가 그 LNG 수출 프로젝트가 이제 증가되면서 정제 마진 개선 등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다. 반사 수익,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. 그 조선 업체들은 그 러시아 이외에도 LNG 프로젝트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수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또 해운은 운송거리가 길어지는 그런 LNG 운송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조선하고 해운 업종에 모두 수혜가 가능할 것 같아. 모든 수혜가 될 것 같다.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정확한 건 아니지만 판단을 한다.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한 2.7% 정도 오르고 대한해운이 한 1.0% 정도 올랐어요. 조금씩. 하여튼 상당수 조선하고 해운주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. 다만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일부 종목의 피해와 수혜가 엇갈리는 그런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, 거기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 충분한 원재료 재고 확보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없는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?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안 좋다는 거죠. 지금 워닝 머티리얼즈 있는데 여기 반도체 특수가스 그 원료인 그 네온 제품 비중이 미미하고요.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당시에 고객사의 판매가 상승을 전가한 경험이 있어서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다. 워닝 머티리얼즈 이렇게 또 딱딱 찍어주네요. 보니까. 일단 조선 해운주 중에는 그 누적 LNG 건조량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에 대우조선해양이죠. 그 수혜가 예상된다. 그리고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 관련돼 있고요. 공동 조선소 건설 계획을 체결한 삼성중공업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. 보니까 그 정유 화학주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S오일 등이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에 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효성화학이나 휴캠스는 피해가 우려된다. 그리고 금투업계에서는 건설주의 경우 플랜트 공사 발주가 늘어난 대우건설, 뭐 현대건설이 수혜가 예상된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. 하지만은 얘들이 그렇게 보는 거니까 100%는 아닙니다. 그냥 예측만 할 뿐이에요. 예측만 할 뿐이니까 혹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피해주, 수혜주가 있어. 이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뭐 피해주는 그래요. 피해주의 쪽에는 여러분들만 잘 눈길이 안 가겠지. 근데 수혜주의 눈길을 가. 그래가지고 또 한참 주가 오를 때 달려붙어가지고 또 꺾이기 시작하면은 또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. 그때부터.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항상 주식은 그래요. 주식 투자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
쭉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게 돼 있어. 이 조정받고 또 어느 정도 또 시기 지나다 보면 또 횡보도 하고 좀 빠질 때도 있거든요. 약간 하락장을 갈 수도 있어. 그런 때 여러분들 부지런히 모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상승장을 대비하는 거지. 막 오르고 있을 때 상승할 때 그때 타면은 항상 늦어요. 버스는 미리미리 타야지 좋은 좌석이 앉는데 늦게 타니까 여러분들 좌석이 없잖아. 입석으로 가야 돼. 입석. 입석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. 다리 서 있어야지. 거기 또 입석도 못해. 매진이라서 들어가지도 못한다.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 뭐 부추기란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투자에 임하시라는 거예요. 3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들 좀 수고하셨고 좀 이렇게 뭐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. 이른 아침부터 뭐 비몽사몽으로 듣다 보니까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3일짜리니까 좀 편하게 거룩하게 보내시면서 나중에 또 오전에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이야기로 전달토록 할게요.